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자, 오늘 대한항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렸던 이슈도 나왔고,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 있는 뉴스도 나왔죠. 이 내용을 좀 보기 전에 왼쪽에 보시면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이죠. 보시면은요, 어떤 뉴스가 나오면은 그 뉴스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장중에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허브리핑이라든지 한정판을 통해서 저희가 시황이라든지 재료도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탑3 종목 미리 준비해 가지고요,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요거 리포트 형식으로 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언제든지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무료예요. 다 무료로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일단 기다렸던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조건부 합병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건부 승인이 내리기로 하면서 통합항공사의 사업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항공에 인수해도 인력 구조 조정이 없을 거다라고 좀 밝히긴 했지만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중복 인력이 많아 향후 몇 년간 신규 채용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죠. 반면에 그 저가항공 같은 경우는 운수권과 슬롯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경쟁력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나오는 서비스라든지 저가항공에서 나오는 서비스, 거기는 좀 차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면서 서비스를 받았던 사람들이 저가항공의 서비스를 좀 만족스러워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걸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장거리 운항을 했을 때 아무래도 비행기가 크면은 좌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함이 있잖아요. 근데 저가항공은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거리 여행을 하기에는 저가항공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장거리 운송 시장에 들어왔을 때 과연 저가항공이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중장거리 비행기가 따로 있겠죠. 더 큰 비행기가 따로 있겠죠. 그러나 과연 그 비행기가 몇 개나 있고 그거를 이 넘겨받았던 운수권이라든지 아니면 이 슬롯으로 채워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저가항공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갖고 차라리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갖고 이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혜택을 걔네들이 가져가면 또 어떡하는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걱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조건부 승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망설이거나 고민을 많이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평가가 나와갖고 결국은 승인이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승인했으니 다른 나라도 승인을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다른 나라의 승인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좀 주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승인을 했으니 너희들도 승인을 해라, 이렇게 조금 끌고 나가는 모습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기다렸던 이슈는 그 부분이 나왔고, 이제 4분기에 영업이익이 6,600억 정도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요,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에서 전망했던 것보다 무려 50% 이상을 상회하는 수치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예상했던 것보다. 화물 운수의 공급 부족과 성수기를 맞이한 화물 수요 증가로 화물 운임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 결과 일부 노선 운수권의 회수가 우려가 되는 의견은 있지만, 중대형 항공기를 다수 보유한 국저 항공사가 부재하고요. 타국 항공사의 운수권이 배분이 될 위험이 있고요. 소비자 효율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노선 운수권이 유지가 되리라는 전망을 했다, 이렇게 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중대형 항공기를 갖고 있는 저가항공사가 몇 개나 될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저가항공사가 다 받아먹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서 그거를 다 챙겨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파일을 오히려 외국한테 뺏기는 거 아닌가,
그리고 소비자가 이 저가 항공에서 들어오는 서비스라든지 저가 항공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만족스러워 할 것인가. 그래서 불만족스러워서 다시 한번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처럼 커다란 항공사를 이용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시장에서 저가 항공사를 좀 밀리게 되는 게 아닌가. 투자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조금 조건부 승인이 나오긴 했지만 요거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화물 운수 부분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치가 나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대한항공을 볼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서 좀 보여줬던 요런 라인을 잠깐 기다렸던 라인이 있는데, 여기 라인을 다시 한번 좀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관도 매수했고 외국인도 매수했습니다. 즐거운 양봉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살짝 돌파하긴 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더 크게 돌파했으면은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양봉이었을 건데,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우리가 좀 기다렸던 부분, 너무 많이 끌었던 그 인수 합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건부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인수 합병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벗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심을 자극할 만한 뉴스가 오늘 2번이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는 방법을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 폰으로 구분해서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 화면을 보시면은 저희 방송반에서 단기 단타 매매했던 것들 이런 식으로 올려놨고, 오늘만 저희 4종목을 매도를 했습니다. 단기로 4종목이나 좀 매도를 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든지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연락 받고 다 안내해 드릴 거예요. 저희 이벤트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 마지막 이벤트가 31일까지입니다. 근데 31일 날은 휴장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열리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먼저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기도 하고요,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 해갖고 저희가 혜택을 좀 추가해서 좀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요거 다 챙겨가는 연말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저희 허브경제TV랑 같이 수익 다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